충격패, 지켜본 정몽규 KFA 회장, 한준희 부회장, 경기 후 몇 분과 얘기 나눠, 오른쪽 화살표, 경질론, 모를 리 없는 협회, 결단, 낼까. 최악의 졸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59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사실상 사임을 거부한 가운데 이제 시선은 대한축구협회가 경질 냉철한 결단을 낼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7일 0시 이하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을 치러 0에서 이뤄졌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한국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 좌절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3월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부터 줄곧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참하게 무너지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87위인 반면 한국은 23위다. 무려 60계단 이상 차이가 난다.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클린스만호는 돌풍의 기세로 똘똘 뭉친 요르단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90분 통틀어 요르단이 유효슈팅 7개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단 1개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무기력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무대임에도 한국은 실수를 연발했다. 중원의 잦은 패스미스가 이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전반 16분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는 자신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원에서 드리블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드는 요르단 선수에게 너무 쉽게 공을 빼앗겼다. 이를 놓치지 않고 요르단은 역습을 전개. 누르 알라와브떼가 왼쪽 박스 모서리 바로 밖에서 오른쪽 골대를 보고 기습 슈팅을 시도했다. 다행히 조현우가 좋은 반사신경으로 슈퍼세이브했다. 조현우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을 내줄 뻔했다. 박용우는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이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박용우의 전반전 경기력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를 하프타임 때 빼지 않았다. 결국 이는 패배의 발단이 됐다. 한국은 후반 8분 중원에서 박용우의 백패스가 상대에게 저지당한 것이 빌미가 돼 야잔 알라이마트에게 선제 실점했다. 그제야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11분 박용우를 빼고 조규성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미 물이 엎질러진 뒤에 나온 교체였다. 실점으로 한국은 완전히 요르단에 끌려갔고 후반 21분 또 다른 중원 자원 황인범의 실수로 한 골 더 내주며 결국 요르단의 무득점 2골차 패배로 무릎을 꿇었다. 경기 후 클린스만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박용우를 왜 빼지 않았느냐라는 쏟아지는 질타를 받고 있다. 감독의 임무엔 교체 카드를 잘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클린스만 감독에게서 이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 전력에서 한참 아래인 요르단에 질질 끌려갔다. 무취무색 전술은 대회 전이나 후나 여전히 클린스만 감독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한준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7일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KFA 내부 분위기를 들려줬다. 먼저 그는 제가 KFA 부회장이다 보니 자의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없단 것을 양해 바란다 면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 들어가서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분석의 최우선 대상은 클린스만 감독 자신이라고 쓴소리를 참지 않았다. 그러면서 새벽에 4강 경기가 끝난 직후 몇 분과 이야기를 했다. 절차에 따라 클린스만 감독 이하 모든 선수단의 운영체계, 전술, 전략 등에 대해 엄정하고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냉정히 선수단의 운영체계, 전술, 전략 등 전반적인 부분은 이미 대회 전 최상의 단계까지 한국이 도달했어야 했다. 대회 탈락 후 이를 손본다는 것은 한참 늦은 처사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는 KFA지만
그래도 경기 후 바로 KFA 내부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쓴소리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 이후 한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을 한데 모아 꾸려진 대표팀은 지난해 3월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부터 점점 작아지고 있다. 요르단전 충격패가 경질,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다. 이 분위기를 KFA가 모를 리 없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한국으로 돌아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더 보완하는 것이라며 사임 거부를 시사했다. 결국 KFA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KFA 최고 권위자 정몽규 회장이다. 2. 4강간 클린스만. 경질하려면 위약금 엄청 크다. 전술은 선수들이 짜. 오른쪽 화살표 1 베테랑 기자, 충격 주장. 4강에서 경질될 경우 위약금이 크다. 모든 전술은 선수들로부터 나온 것 같다. 일본 베테랑 스포츠 언론인으로 스포츠니에서 일하는 가키우치 가즈가 7일 자신의 X9 트위터를 통해 대한축구협회가 2023 아시안컵 4강에서 올랐음에도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경질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키우치는 내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몇 가지 정보를 들었다 라며 위르겐 클린스만은 요르단전 패배 후 그의 사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4강 진출이 최소한의 성과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자동 해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가 8강에서 떨어졌다면 위약금 없이 그를 해임할 수 있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클린스만의 계약 기간이 2년 반 남았다. 위약금은 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알기 전에 클린스만 역시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이었다 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키우치는 클린스만의 무능을 꼬집었다. 그는 팀의 모든 전술은 선수들이 행했으며 상향식으로 전술 이야기가 오갔다 라고 했다. 클린스만 체제에서 전술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참혹한 패배였다. 중동의 복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완패한 충격적인 90분이었다. 클린스만호는 7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에서 2로 완패. 우승 도전을 멈췄다. 한국은 전반에 상대 파상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며 0에서 0으로 마쳤으나 후반 들어 수비가 와르르 무너졌다. 후반 8분 야잔 알라이마트, 후반 21분 무사 알타마리 등 요르단이 자랑하는 두 공격수에게 연속 실점했다. 그야말로 무기력했다. 한국은 이날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주장 손흥민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다. 올해 31살로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어느 때보다 의욕을 갖고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은 상대에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표팀은 이미 세계적인 공격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손흥민 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시즌 10골을 달성한 황희찬, 독일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수비수 김민재, 프랑스 최강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등 유럽 빅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있어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어느 대회보다 부진한 내용과 결과로 짐을 싸게 됐다. 이는 곧바로 아무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사임 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선수들과 한국으로 돌아가 세밀하게 분석해 이번 대회에서 잘했던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2년 뒤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기에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게 관건인 것 같다. 이번 대회를 잘 분석해서 앞으로의 경기를 잘 준비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 라며 사임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대표팀 감독 부임을 위해 입국했던 지난해 2월부터 클린스만은 줄곧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것이 목표였다면 목표에 맞는 과정을 1년간 보여줬어야 했다. 그러나 클린스만호 축구는 파울로 벤투의 축구와 전혀 달랐다.
벤투호의 축구는 선수들의 약속된 포지셔닝과 움직임을 요구했고, 여기에 짧은 패스와 긴 패스를 잘 혼합해 효율적으로 상대 박스로 전진할 수 있도록 했다. 클린스만이 부임한 뒤 약속된 움직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중앙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측면으로만 전진을 시도하면서 단조로운 패턴이 이어졌다. 상대가 수비 대응 전략을 갖고 나와도 조별리그부터 내내 같은 패턴을 반복하니 전반전부터 경기가 꼬였다. 토너먼트에선 우리가 단 하나의 선제골도 넣지 못하고 끌려갔다. 16강, 8강에선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썼지만 준결승에선 이미 2경기 연속 연장 혈투를 치른 탓에 체력이 받쳐주지 못했다. 일단 대회를 마무리 지은 클린스만 감독과 대표팀 국내파 13인은 오는 8일 오후 9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요르단전을 관전하기 위해 카타르 도하로 향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회 탈락 후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0억 원 안팎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근 중동의 한 매체는 아시안컵 참가국 사령탑의 연봉 순위를 매기면서 클린스만이 28억 원으로 2위라고 소개했다. 가키우치 기자의 주장이 맞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 남은 2년 6개월 계약기간 동안 클린스만 감독은 물론 코칭 스태프들의 자녀 연봉 등이 고려돼 엄청난 위약금을 대한축구협회가 지불해야 할 판이다.